자, 리눅스의 로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로그가 뭔지 좀 살펴보고, 리눅스의 로그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를 일단 한번 보기만 할 거예요. 종류들 그냥 간단하게만 훑어볼 거고, 다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뭐 형식이야 대부분 다 비슷하고, 중요한 애들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시스로그라고 하는, 시스로그 D라고 하는 데몬에 의해서 관리되는 로그가 있어요. 뭐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의 로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애만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시스로그 데몬으로 로그를 구성을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뭐 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응용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라는 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로그란 운영체제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건, 이벤트들, 뭔가의 일들을 파일로서 저장해 놓는 걸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저장을 할 때 언제, 뭐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운영체제마다 남기는 형식이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기는 내용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만큼의 로그 종류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로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로그를 남기는 걸 로깅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또 이제 빅데이터 시대니까 이런 로그 자체도 빅데이터에도 활용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로그가 보안에서도 활용이 되기도 해요. 참고로 이제 제가 보안 컨설팅 쪽으로 있었을 때는 이 로그 파일 보고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런 걸 좀 추적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로그란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애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의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어요. 뭔가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면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통 이런 로그에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를 보면 그 문제를 빠르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죠.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서 맨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로그를 보고 해결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리눅스의 로그 종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많아요. 이거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애가요, 이 시스템 로그라고 해서 바 밑에, 로그 밑에 메시지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리눅스의 버전에 따라서 유닉스인 경우에는 바 밑에 adm 밑에 메시지스라는 파일이 있어요. 경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로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이 이 파일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여기에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하려던 게 잘 안 됐다, 그럼 그냥 이 파일 보면 웬만하면 돼요. 그 내용이 웬만하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 설정을 했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시작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이 파일 보세요. DNS 서버 설치하고 설정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이 파일 보세요. 물론 DNS 서버는 DNS 서버의 로고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걸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남아요. 웹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가장 대표적인 애라서 이따가 얘를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애들 봐보면 뭐 보안 로그, 바 밑에 로그 밑에 시큐어, iNetD라고 하는 네트워크 관련된 서비스를 관리하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 텔넷이나 뭐 SSH 같은 이런 애들 뭐 관리할 때 에러 났으면 그런 에러가 저장되는 로그. 그 다음에 메일 로그,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런 이메일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사용자들끼리 메시지 이제 주고받는 메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로그. 그 다음에 크론탭 했죠? 작업 스케줄링 관련된 로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팅할 때 막 뭐 뜨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저장되는 로그. 부팅할 때 그냥 메시지가 쭉 지나가니까 부팅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UTMP, WTMP
현재 로그인하거나 로그아웃 했거나 시스템을 재부팅했거나 이런 사용자랑 관련된 정보. 그래서 이 WTMP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로그아웃, 시스템 재부팅 정보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시스템이 재부팅됐고 누가 로그인을 했고 로그아웃을 언제 했고 아니면 현재 로그인 중인지 이런 내용도 파악할 수가 있고, 라스트 로그, 특정 계정의 마지막 로그인한 정보. 아나콘다, 여러분들 설치할 때 설치 과정도 이런 식으로 뭔가 쭉 진행이 됐을 텐데 뭔가 그 중에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로그로 남겨놓는 거죠. 설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떴던 그런 로그예요. 그 다음에 SU 로그는 SU 명령어 사용해서 로그인한 기록 남기는 거. PACCT, 얘는 특정 사용자들이 사용자별로 실행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눅스에선 명령어를 치는 것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명령어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정보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BTMP, 로그인 실패한 기록.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패스워드 하나하나 다 입력하다 보면 언젠간 뚫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계속 틀려가면서 누군가 시도했다라고 하면 저런 로그에 남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그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 윈도우 강사 컴퓨터 이거 털린 적 있는데 로그 보고 막 해가지고 IP 찾아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대로 했죠 막.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여러 로그들이 이 시스로그라고 하는 데몬 프로세스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로그라는 애를 한번 살펴볼 텐데, etc 밑에 rsyslog.comp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시스로그 프로세스가 관리하는 그런 설정 파일이에요. 이 파일의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특정 파일에 어떠한 내용을 저장해라 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시스템 로그 대부분의 정보가 여기 담긴다 그랬죠. 바 밑에 로그 밑에 메시지스, 여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로그에다 저장을 해라. 앞에 내용이 좀 많죠. 막 되게 메일 관련된 거, 권한 관련된 거, 인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크론텍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거 그냥 전부 다 여기다 저장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파일을 설정할 때는요, 요런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Facility Level Action. 일단 Facility랑 레벨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 액션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오는데요.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라. 근데 만약에 여기가 파일이 아니라 특정 네트워크의 주소가 오게 되면요, 뭐 IP 버전4 주소가 온다거나 도메인 주소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원격지에 있는 로그 서버에다가 로그를 따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로그를 따로따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시스템들의 로그를 중앙에 있는 서버한테 모아서 저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를 볼 때 그냥 여기서만 하나로 쭉 다 보면 되죠. 통합적으로 로그를 관리해 줄 수가 있겠죠. 요거 나중에 운영 관리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통합 로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거 구축한다거나 뭐 EMS 이런 거 구축해가지고 할 때 요때 rsys 로그를 쓸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로그를 보는 법이 일단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Facilit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애들을 로그로 남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얘는 커널이 발생한 거, 얘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거, 얘는 메일 관련된 거, 얘는 데몬 프로세스 관련된 거, 얘는 인증 관련된 거, 얘는 시스로그 관련된 서비스, 얘는 크론탭 관련된 예약 작업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거 그냥 다 하려면 에스터리스크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퍼실리티에는 이런 거 애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 중에 하나라던가 뭐 여러 개를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메일.레벨, 얘는 인증.레벨,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각각의 필드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퍼실리티는 어떤 애에 대한 로그를 남길 건가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머전시에서부터 논까지 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시스템 입장에서는 심각한 메시지인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상관없는 거입니다. 보통 요 정도? 여기쯤에서 좀 끊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거는 무시를 해도 딱히 상관이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위에서부터는 무시하면 뭔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볼게요. 논 레벨 기록을 하지 않겠다 라고 지정하는 거고요.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뭔가 테스트할 때 잠깐 어디쯤 프로그램이 어디쯤 동작했을 때 어떤 동작을 했는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확인할 때 쓰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인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일단 알려줘야 되거나 사용자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을 그냥 알려줄 때, 노티스는 뭔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될 수도 있는 애,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애, 처리를 안 해줘도 문제가 없긴 한데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 그런 오류는 아닌 상황. 그 다음에 워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슬슬 입질이 오는 거예요. 아, 요건 조금 아닌데? 이런. 근데 얘도 무시해도 동작은 잘 돼요. 그 위에부터가 이제 사용자나 관리자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에러 부분은 하드웨어 장치가 아닌 뭔가 프로그램적인 부분. 우리 아까 뭐죠? 바이슨 설치할 때 디펜던시 에러 났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뭐 막 하드웨어 장치가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 그 다음에 크리티컬로 올라가면 이제 약간 하드웨어 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알러트 단계로 올라가면 시스템에 뭔가 손상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정이 꼭 돼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냥 여러분들 윈도우의 블루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리눅스에서는 보통 이제 커널 패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 커널 패닉 상태만 따로 뭐 복구를 한다거나 백업을 시키고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퍼실리티 지정하고 레벨 지정하고 어떤 파일에 저장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시스로그 데몬을 재시작했을 때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게 되고 로그 파일에 해당 내용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런 여러가지 로그들 잠깐만 그냥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한번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시스로그를 설정해보고 로그가 남겨진 내용을 확인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